미국 하버드 대학의 강장 안에 CIA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들과 나토 회원국의 여러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국이 감히 어딜 끼어드냐며 언성을 높이는 남성이 보이고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한 한국인이 주머니에서 수첩 하나를 꺼냈는데 세계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인이 꺼낸 수첩을 보곤 웅성거리며 자리를 고쳐 앉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을 무시하던 그는 이 한국인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개망신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군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영국인 유학생 다니엘라 패티슨입니다. 얼마 전 저희 캠퍼스에서 군사 전략 특강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한 한국인에 의해 세기의 드라마를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모든 일이 시작된 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순간부터였어요. 트럼프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수장이면서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이기에 저와 동기들은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뒤바뀔까 긴장하며 상황을 지켜봤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는 예상대로 내가 집권하자마자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트럼프는 워낙 강골해 한다면 하는 무대뽀이기에 그의 말은 빠른 시일 내에 현실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았고 저희 교수님은 이에 대비해 CIA의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과 나토의 여러 군사 전문가들을 초빙해 군사 전략 특강을 여셨어요. 군사 전문가들은 최신 무기 기술과 전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학생들은 각자의 노트에 빠르게 필기를 이어갔죠.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강의실에 있던 모두의 휴대폰이 동시에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서둘러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뉴스 속보 알람을 울린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알림을 누르자 충격적인 뉴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영국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 12발, 러시아 본토를 공격, 이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거든요. BBC의 실시간 뉴스 화면에는 미사일들이 러시아의 방공망을 완벽하게 뚫고 들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강의실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특강에 참여한 군사 전문가들 역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은 서로 뭐라고 속삭이더니 급하게 강의실을 빠져나갔고 그날의 특강은 며칠 뒤 다시 열기로 하며 갑작스럽게 마무리되었죠.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강의실을 떠났어요. 밖으로 나가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방금 본 뉴스가 계속 맴돌았어요.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지원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무기 지원을 넘어서 영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영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 또 공군 장교인 저희 오빠는 어떻게 하나? 너무 걱정이 되어 눈앞이 다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한국에서 유학 온 이정수라는 친구가 서 있더군요. 정수는 한국 특수부대 출신인 것으로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 유명한 친구였는데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죠. 아마 정수는 제가 너무 놀란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어 제게 말을 건 것 같았어요. 정수는 차분하면서도 이성적인 말투로 저를 위로해 주었죠. 다니엘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해줘.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도와줄게. 정수의 말은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제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동시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정수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죠. 정수와 저는 평소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기인 저를 챙겨주는 정수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정수 덕분에 저는 겁먹거나 호들갑 떨지 않고 현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다시 군사 전략 특강이 시작되었어요. 바로 하루 전 푸틴 대통령이 영국을 향해 러시아를 도발하면 전략 핵무기로 응징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과 전략 핵무기를 발사 준비 상태에 돌입했다. 영국은 자신들의 선택이 가져올 재앙적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두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러시아 유학생 옐레나만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이제 영국은 끝났어요. 우리 킨잘 미사일은 음속의 10배로 날아가고 어떤 방어망도 뚫을 수 있죠.
런던이 잿더미가 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즉각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게 좋을 거예요. 옐레나의 이 도발적인 말에 중국 유학생 왕유는 격하게 동의를 한다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이더군요. 왕유는 중국군 전략사령부 고위 간부의 아들이었는데 평소에도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며 거들먹거리곤 했죠. 심지어 그는 영국인인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중국은 러시아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영국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곧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텐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한 거죠? 영국은 대체 그렇게 멍청한 머리로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던 건가요? 왕유의 말을 명백히 선을 넘는 것이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진 저는 왕유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국은 불법적으로 영토를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거야. 우리 영국의 선의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 그러자 옐레나가 다시 한번 비아냥거렸어요. 아 진짜 누가 영국인 아니랄까봐 또 그놈의 신사 흉내야? 다니엘라, 네가 그렇게 정신 승리를 해봤자 결국 우크라이나는 우리 러시아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영국의 신사놀이도 끝이야. 제발 이제는 현실을 좀 직시해. 옐레나는 우리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는 것을 이용해 저를 잇는 힘껏 비웃었어요. 그와 동시에 왕유를 비롯한 중국 유학생들도 저를 흘겨보며 뭐라고 작게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더군요. 저는 이런 상황에 몹시 불쾌함을 느꼈지만 중국 유학생 무리가 모두 옐레나 편을 드는 상황에서 저 혼자 그들을 상대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저 혼자 싸우기에는 벅찬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강의실 뒤편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듣자 하니 불쾌해서 참을 수가 없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한국인 정수가 특유의 서늘한 눈빛을 내뿜으며 옐레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침략해놓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 정수의 기세에 옐레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 애는 본능적으로 왕유를 향해 도움을 청하는 시선을 보냈고 중국인 왕유는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야,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지금 대국 출신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디 감히 서국 출신이 끼어들어? 왕유의 헛소리에 정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 짧게 한번 웃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왕유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정수는 키가 190cm에 가까웠고 특전사 출신답게 체격도 단단하고 컸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압감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왕유는 긴장됐는지 손끝을 미세하게 떨기 시작하더니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군요. 심지어 의자에 다리가 걸려 비틀거리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간신히 중심을 잡기는 했지만 왕유의 얼굴에는 핏기가 가신 지 오래였죠. 꼴에 옐레나를 돕겠다고 용감하게 일어선 것이었지만 정수의 위압적인 존재감 앞에서 왕유의 용기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어요. 이제는 오히려 왕유가 도와달라는 눈빛을 옐렌에게 보냈지만 옐레나는 고개를 휙 돌려 왕유의 애처로운 눈빛을 무시해버렸어요. 옐레나도 정수가 무서운 것은 마찬가지였던 거죠. 마치 사자 앞에 선 토끼처럼 옐레나와 왕유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강의실 안에 있던 모두는 숨죽인 채 그들을 지켜봤죠. 그때 정수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략한 건 명백한 사실이잖아. 그로 인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영국은 바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도운 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변한다고 해도 영국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너희가 멋대로 비웃고 무시할 일이 아니라고. 정수의 말에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친구들은 옐레나를 향해 정수 말이 맞아. 옐레나 네가 너무 심했어. 얼른 다니엘라에게 사과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옐레나는 창피했는지 눈물 맺힌 눈으로 정수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수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엄밀히 말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잖아? 게다가 여기 계신 군사 전문가들도 다 가만히 계시는데 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끼어드느냔 말이야. 그러자 정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으로서 여태까지 수많은 분쟁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했고 전쟁으로 인해 아무 죄 없이 고통받는 민간인들을 두 눈으로 직접 봤어. 그게 내 자격이야. 그러면서 정수는 수첩 하나를 꺼냈는데 거기에는 707 데테러트 김대라는 선명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순간 강의실 뒤편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CIA에서 나온 요원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고 나토의 전문가들은 서로 조용히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모두가 그 전설적인 부대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도 그럴 게 707 특임대는 테러리스트들의 악몽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정예 대테러 부대로 전 세계에서 단 5곳만이 참가할 수 있는 미 특수부대 합동훈련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둔 한국의 특수부대였으니까요. 그렇게 웅성거림이 이어지던 순간 정수는 수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 사진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에서 울고 있는 어린이가 찍혀 있었죠. 이건 내가 파견 갔던 곳에서 한 종군 기자가 찍은 건데 난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기 위해 늘 이 사진을 가지고 다녀. 그곳에서 만났던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집과 일터를 잃고 피난길에 오른 노인들의 한숨소리가 난 아직도 귀에 맴도는 것 같아. 옐레나, 너는 그들의 고통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정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무게감으로 가득했죠. 넌 방금 핵무기 공격을 운운하며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불법 침공을 정당화하려 들었어. 난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전쟁의 참상에 대해 잘 아는 사람으로서 너의 그런 태도를 용납할 수 없어. 정수의 말에 옐레나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왕유가 매섭게 눈을 치켜뜨더니 정수를 향해 돼지 멱다는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정수, 한국인인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해진 건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한 탓도 있다고. 그런데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를 비난해? 내 나라나 신경 써. 특전사? 웃기고 자빠지셨네? 야, 너희 한국은 북한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여기서 설교질이야? 왕유의 괴성은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의 공격적인 태도에 모두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런데 정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죠. 그래,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은 맞아. 그런데 네가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어느 나라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나라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닫아야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상 너희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로 입을 닫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건 각 나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거야.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건 그런 정의와 책임감을 실천하는 거고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모두가 정수를 향해 박수를 쳐줬어요. 그의 말에 모두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런데 왕유만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그는 씩씩거리며 또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정의 좋아하시네. 어차피 전쟁이 시작된 이상 그런 것들은 다 쓰잘데기 없는 이상에 불과해.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뿐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승리하는 것으로 결정된 거나 다름없어. 너희가 그렇게 고결한 척 해봤자 뭘 어떻게 할 건데?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나 우리 중국한테 찍소리나 할 수 있어? 왕유의 오만방자한 말에 모두가 큰 소리로 야유를 보냈지만 옐레나와 중국인 유학생 무리들은 창피함도 모르는지 침까지 튀기며 너희도 핵무기 맞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라는 헛소리를 했어요. 그때 정수가 그 소란을 뚫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너 지금 핵무기 하나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그따위 것들 하나도 무섭지 않아. 우리에게는 EMP 방어 체계와 극초음속 요격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짓말 같아? 아니, 실제로 한국은 마하팔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100% 요격하는 데 성공했어. 너희가 핵무기를 아무리 날려대봤자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야. 정수의 말에 왕유는 얼굴을 붉히더니 부들거리며 감히 소국 주제에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네?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그렇게 잘난 척을 해봤자 한국은 고작 5천만의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일 뿐이고 중국은 14억의 인구와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수는 재미있다는 듯 여유롭게 미소를 한번 짓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의 머릿수가 아니라 첨단 기술력이야. 한국의 K9 자주포 하나가 구형 화포 수백 문의 가치를 뛰어넘는 게 현실이라고. 게다가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정찰 위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우리는 그걸로 적의 모든 군사활동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고 너희가 100만 대군을 움직이든 말든 한국은 그 즉시 대비태세에 들어갈 거고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로 적군을 모조리 쓸어버릴 거야. 정수의 말에 왕유가 또다시 뭐라고 반박하려던 순간 잠깐 토론을 중지해보라며 교수님이 끼어드셨어요. 그러자 왕유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교수를 바라보았죠. 아마 교수님이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입이 열리는 순간 왕유의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답니다. 왕유 학생, 자네는 계속해서 수와 크기를 강조하고 있군.
14억의 인구, 세계 최대의 군대. 하지만 21세기 국제 질서에서 이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네. 실제로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라 자부하던 러시아가 숫자로는 한참 열세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우크라이나가 한국산 무기를 포함한 최첨단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며 러시아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야. 그러자 여태까지 조용하게 입 다물고 있던 옐레나가 교수님의 말에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더니 이렇게 반박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제 북한도 참전을 했으니 조만간 전쟁의 흐름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옐레나가 그렇게 말하자 교수님은 피식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옐레나 학생. 학생 말대로 러시아가 진정 세계 최강이라면 왜 고립된 약소국인 북한의 도움을 애타게 요청했을까? 게다가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의 정밀 타격 미사일 실패율이 60%에 달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러시아는 이제 그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이 보여준 게 대체 뭐가 있나? 구식 전술, 낙후된 장비, 형편없는 지휘체계, 심지어 기본적인 군수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이것이 옐레나 학생이 말한 군사대국의 모습이 맞다고 생각하나?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이런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맞을 텐데 옐레나와 왕유는 그저 얼굴을 굳히며 분한 표정만 짓고 있었죠. 교수님은 한참 그들을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한번 쉬시고는 스크린에 어떤 자료를 띄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직접 증거를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죠. 이걸 보면 진정한 군사대국이 어디인지,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네.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한국이 만들어낸 EMP 방어체계의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영상 속에는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AI가 불과 0.1초 만에 탄도의 궤적을 분석하고 타격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국은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기술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완전 자율형 방어체계를 만들어낸 거였죠. 그걸 보는 순간 모두가 한국의 어마어마한 위험에 감탄을 숨기지 못했는데 왕유마는 발끈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애초에 이런 건 불가능한 기술이라고요. 우리 중국도 이 기술을 시도했다가 말을 낚아챈 교수님은 나지막하게 이런 말씀하셨죠. 실패했지? 교수님은 싸늘한 표정과 말투로 왕유의 말을 자르셨어요. 그러더니 중국이 끝끝내 완성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은 아주 손쉽게 만들어냈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여기서 끝이 아니라며 계속해서 한국군의 위험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지. 우선 K2 흑표 전차부터 시작해볼까? 이건 얼마 전 나토에서 실시한 K2 전차의 실전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K2 전차 한 대가 북한의 최신의 전차 부대와 맞닥뜨렸을 때의 상황을 분석한 거라네. 그러면서 교수님은 시뮬레이션 영상을 틀어주셨는데 그 안에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들어있었어요. 글쎄, K2 전차가 전투가 시작된 지 단 8분 만에 북한 전차 6대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첨단 기술이자 정말 압도적인 격차였죠. 교수님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K2 전차의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은 적의 전차가 시속 70km로 기동하는 상황에서도 정확히 포탄을 명중시키지. 더구나 한국의 K2 전차는 특수 센서를 통해 적의 레이더파를 감지하고 회피 기동을 자동으로 수행한다네. 이런 기능들은 현재 미국의 M1A2 SEP V3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도 구현하지 못한 거야.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미국과 우리 영국 같은 자유주의 진영을 이끌고 있는 군사 대국 출신들이 더 그랬죠. 하지만 왕유는 아직도 한국을 인정하지 못하겠는지 이렇게 악을 써댔어요. 그래서 뭐요? 중국의 998A 전차도 K2 못지않게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고요? 여기에 더해 옐레나 역시 힘을 보태듯 우리 러시아도 아르마타 전차를 가지고 있다며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이렇게 말하셨죠. 아르마타요? 시리아 전선에서 고장나서 견인된 그 전차 말인가?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에 있던 모두가 큰 소리로 웃었고 옐레나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새빨개진 채 입을 앙 다물어 버렸죠. 교수님은 잠잠해진 옐레나를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이번에는 왕유를 향해 이렇게 말하셨어요. 중국의 998A 전차 역시 마찬가지야. 그건
러시아 T-72의 개량형에 불과하고 실제 전투에서는 K2의 상대가 되지 못하지. K2는 적외선 탐지 장비로 8km 밖에서도 적을 포착할 수 있고 자동 장전 장치로 초당 15발의 연속 사격이 가능하거든. 더구나 특수포탄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주요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지. 998A는 K2를 만나는 순간 채 5분도 되지 않아 박살이 나고 말 거야. 이어서 교수님은 한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셨어요. 게다가 한국은 K9 자주포도 가지고 있지. 왕유 학생,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K9 자주포의 전투 데이터를 본 적 있나? 거기에 보면 K9은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연속 72시간 운용이 가능했고 적의 포병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최대 40km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지. 왕유와 옐레나는 교수님의 말에 더 이상 뭐라 반박을 하지 못하고 분한 듯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팩트 폭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제 교수님은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현무5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현무5는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며 어떠한 요격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무기지. 그건 GPS 교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최첨단 관성 항법 장치를 탑재했거든. 러시아의 S-400이나 중국의 HQ-9 방공 시스템으로는 현무5를 상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 그 말에 옐레나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우리 러시아도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가지고 있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그 말을 바로 잘라버리셨죠. 옐레나 학생, 냉정하게 생각하게. 현무5 극초음속 미사일의 스텔스 성능과 인공지능 기반 회피기동 능력은 현재 러시아가 가진 어떤 방공망으로도 막아낼 수 없어. 현무5는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 반면에 킨잘은 이미 구식이지. 현무5는 다중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특수 스텔스 코팅으로 레이더에 포착되지도 않지. 게다가 인공지능 기반의 회피 기동이 가능해서 러시아가 어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든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다고. 교수님의 말에 옐레나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고 왕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만 내쉬었어요. 이제 알겠나? 현대전에서 승리를 결정하는 건 절대 병력의 수나 영토의 크기가 아니야. 바로 이런 첨단 기술력이지.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그러면서 교수님은 한국이 세계 군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며 한국은 이제 단순한 군사 강국을 넘어 글로벌 안보 체계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모두가 정수를 바라봤죠.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외감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교수님이 정수를 향해 놀라운 제안을 하셨죠. 이정수 군, 자네 하버드 군사전략연구소의 특별연구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나? 안 그래도 요즘 한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자네 같은 인재가 통찰력을 보태주면 좋을 것 같군.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어요. 하버드의 최고 석학이 한국 학생에게 직접 특별연구원 자리를 제안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왕유는 이 상황이 못마땅한지 아니면 그저 정수가 부러웠던 것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꽥꽥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교수님, 머리가 어떻게 되기라도 하신 거예요. 저 같은 중국인도 아니고 고작 한국인 따위에게 연구원 자리를 제안하시다니요. 게다가 이제 곧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텐데 그러면 한국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왕유의 무례한 말에 교수님은 얼굴을 굳히시며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따져 물으셨어요. 그러자 왕유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트럼프는 한국이 현금 인출기 같은 나라라며 집권을 시작하면 한국에 어마어마한 13조를 방위비로 내라고 할 거라고 했어요. 한국은 이 어마어마한 방위비를 미국에 가져다 바치느라 등골이 휘다못해 부러져 버릴 거라고요. 한국은 옛날 조선시대부터 청나라의 조공을 가져다 바친 미개하고 한심한 나라였는데 아직도 그 수준에서 한치도 나아진 게 없는 거죠. 왕유는 그렇게 말하며 한 방 먹였다고 생각한 것인지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수의 날카로운 반격이 시작되었죠. 왕유 너는 끝까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이구나. 한국이 청나라에 조공을 바쳤던 것? 그래 맞아. 사실이야. 그런데 네가 그걸 자랑스럽게 말할 주제가 되나? 청나라는 너희 한족이 세운 나라도 아닐 뿐더러 한족의 나라였던 명나라는 청나라 때문에 멸망했잖아. 반면에 조선은 청나라라는 대국을 상대하면서도 꿋꿋하게 나라의 명맥을 이어갔어. 중국의 한족이 청나라인들을 따라 변발이나 할 때 조선은 자주 국방을 외치며 독립성을 지켰다고.
그리고 트럼프가 방위비를 올리면 한국이 망할 거라고? 천만에.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놀라운 외교력으로 살아남은 나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의 방위비로 50억 달러를 요구했어. 하지만 결과는 어땠지? 한국은 뛰어난 협상력으로 이를 8억 6천 달러 선에서 마무리했어. 50억이 아닌 8억 말이야. 이런 나라를 두고 망할 거라고? 퍽이나. 그건 내 역겨운 바람에 불과하겠지. 왕유는 창백해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옐레나가 의자를 걷어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당신들은 모두 한국 편이잖아요. 옐레나는 그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강의실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강의실을 울렸죠. 다음 날부터 옐레나와 왕유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저력이었어요. 도서관, 카페테리아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죠. 실제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마어마한 위엄을 가진 강대국의 대명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번 일이 그 대명사를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한국이 전 세계 유례없는 국가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저는 도움을 받았던 정수와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수와 만남을 가질수록 한국인의 특유의 마음에 놀랄 때가 많아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군사 전문가가 되어 이 고마움을 갚을 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하버드에서 한국 학생들의 이야기들은 참 많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똑 부러진다는 걸 테고 말이죠. 요 며칠 한국이 계엄령 사태로 난리였는데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세계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국회로 달려가 노력해주셨던 시민분들을 보면서 뭉클했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더 재밌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리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